자, 얘들아 봐봐. 요번에 이제 할 거는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항등식 내용은 이제 별게 없고, 사실 이제 나머지 정리도 항등식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특히 나머지 정리라는 부분을 학생들이 약간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좀 주의 깊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일단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 봐봐. 일단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주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등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등식은 뭐지 얘들아? 등호가 있는 식을 얘기해, 그지? 등호가 있는 식. 이게 등호가 있고 여기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등식이잖아, 그지? 이 등식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야 얘들아? 항등식이 있어. 지금 하고 싶은 항등식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또 뭐가 있지?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있죠. 이걸 많이 했어, 그지?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방정식 말고 일단은 항등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2x 무슨 뭐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이런 게 뭐가 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돼서 이게 항등식이 되는 거잖아. 뭐 이런 내용들이야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다 알 거라고 봐. 근데 봐봐.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식은 있잖아. 약간의 포커스가 달라. 구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좀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은 방정식에서는 누구를 구하냐면은 근을 구하죠. 근. 그죠? 자,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은 성립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게 돼. 맞지? 이해돼?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게끔 만족하는 x값을 집어넣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근이라고 부르고 이 근을 찾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근데 항등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항등식 너희가 예전에 풀 때 x 플러스 1이 ax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항등식이래 얘들아. 그지? 그러기 위해서 뭘 구하지? a랑 b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 봤을 거야 예전에도. 맞죠? 자, 그럼 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a랑 b를 구하죠. a랑 b는 뭐야? 개수가 되는 거거든. 항등식, 이게 항상 갖기 위한 개수를 구하는 게 항등식의 포커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항등식은 근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근은 모든 실수가 다 근이니까 됐고, 항등식은 구하는 게 근이 아닌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항등식은 누구를 구한다고?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선 뭐가 돼? A는 1이 돼야 되고 B도 1 돼야 되겠지. 그래야 항상 똑같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죠? 네. 그러면 봐봐. 결국 여기서는 주제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에서 내가 결국 개수를 구하게 될 것이고, 스토리를 잘 따라봐봐.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이제. 이 방법을 교과서상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수치 대입이라는 방식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개수 비교라는 방식이 있어. 오케이? 다시. 항등식에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치 대입,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개수를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개수 자체를 비교해가지고 개수를 구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 자, 방금 했던 있잖아. x 플러스 1이 ax 플러스 b랑 같다.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아까 a가 1이고 b가 1이었잖아. 그지? 그렇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이 방법과 이 방법 중에 개수 비교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a가 1이고 b가 1, 똑같아야 되니까, 양쪽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이거랑 똑같아서 1이어야 되고 b도 이거랑 똑같아서 1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게 개수 비교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수치 대입은 뭐냐면, 봐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는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무 숫자나 니네가 원하는 걸 막 대입해봐도 괜찮단 말이야.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돼. 그래야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볼게.
제일 쉬운 거 0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b가 돼. 그래서 b 값이 일단 1이다라는 거 하나 찾았고 됐지? 또 다른 숫자 아무거나 또 집어넣어도 돼. 1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 꼭 1 아니어도 돼. 다른 숫자를 얼마든지 집어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 됐지? 나는 그냥 편의상 1을 넣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b가 되는데 방금 구한 b 값이 얼마라고? 1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a도 얼마가 된다? 1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수치 대입을 통해서 구해도 a가 1이고 b가 1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래서 어찌됐건 항등식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항등식은 결국 개수를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약간 어려운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일단은 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항등식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씩만 연습해 볼게.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이제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이고요. 똑같은 말이 또 몇 개 있는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에 대하여는 그냥 물결로 대체할게. 알겠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 혹은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이 다 똑같아.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야? x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그지? 임의라는 말은 뭐야? 그냥 아무거나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면 그냥 모든 실수라고 해석하시면 돼.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식, 이것도 항등식이야. 또 마찬가지. x에 대한 항등식은 대놓고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누구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게 느껴질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만약에 ax 플러스 b가 0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a 값이 0이고 b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알 거야. 이게 x에 누구를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됐죠?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별거 없지? 자, 그러면 1차식만 그러하냐? 아니, 2차식도 마찬가지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물론 이 말을 이걸로 다 바꿔서 해도 다 똑같은 말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야. 그랬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야. 2차식이 주어졌다고 쳐. 그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다?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선생님 왜 그렇죠? 그냥 개수 비교를 통해서 이게 항상 똑같아야 되니까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해가지고 x에다 0 집어넣어서 하나 찾고 1 집어넣어서 하나 찾고 마이너스 1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하나 찾아서 a, b, c에 대한 식 3개를 만들어서 연립해도 a, b, c가 다 0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직접 한번 해보면 돼. 알겠지? 자, 세 번째. 자, 그럼 차수를 높여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다음 그대로 다 0이다 이 말이야. 자, 이번에는 변수의 개수를 2개로 늘려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뭐 이렇게 가볼까? 알겠지?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래.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x랑 y에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다 또 0이 돼야 되거든. 이 상황에서도 a가 0, b가 0, c가 0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x 플러스 y가 10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뭐 이렇게 말이 붙어 있다라고 치고, 마찬가지로 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잘 봐. 이 상황이면 방금처럼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야. 자연스럽게. 맞지? 자, 봐봐. 3번과 4번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 맞지? 3번은 봐봐. 모든 실수 x, y인데 이 여기서 있는 x랑 y는 어떠한 관계도 없어. 그냥 x는 x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y는 y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돼. 예를 들어 x에다 1 넣고 y에다 마이너스 7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다른 말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독립이라고 얘기해. 여기서는 x랑 y가 각각 논다는 얘기야. 그냥 각각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봐봐. 모든 실수 x, y는 맞아. 근데 x랑 y가 어떤 정해진 룰이 있어. 관계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x에다 아까처럼 1 넣고 7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1 넣으면 반드시 y는 뭘 넣어야 돼? 9를 넣어야만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x랑 y는 서로 독립의 관계가 아니고 종속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속의 관계라고. x값에 따라서 y값이 정해져 버리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각각 여기가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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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줘야 되는데 y 대신에 10-x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괜찮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x에 더하기 여기 y 대신에 이거 집어넣을 거거든. b에 10-x 플러스 c가 되니까 a-b의 x가 되고 더하기 10b 더하기 c가 0이 돼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이 0이고 동시에 이 값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고 a랑 b랑 같고 동시에 10b 플러스 c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식이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 얘기를 안 했는데 항등식 얘기는 일단 얘기를 대충 했으니까 됐고 이제 조립제법 좀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어떤 식이 있고요. 식과 식을 이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뒤에 해당되는 이 나누는 식 있잖아요. 그죠? 이 나누는 식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얘가 1차식인 경우가 있고요. 다시 이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가 있고 여기가 2차 이상이 되는 식이 될 수도 있거든. 알겠지? 자, 봐봐. 다시.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가 있고 2차 이상의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방법을 얘기하자면 1차식일 때도 직접 나눠서 나눠의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기 표시해가지고 나누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나눠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2차 이상의 식도 당연히 직접 나눠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1차식인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립제법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도 되지만 직접 나눠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아니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좋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써야 돼. 알겠지? 왜 이걸 특별하게 만들어 놨겠어?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지고 더 편해지기 때문에 편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방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식대로 나누는 거를 연습하셔야 되고 당연히 시험 문제는 나와요 일단.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를 x-1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몇 차식이라고 지금? 현재 1차식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1차식이면 조립제법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나눠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조립제법 하는 방법 알려줄게. 뭐냐면 직접 나누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이 기호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기호를 갖다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꾸로 뒤집는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해볼게. 이런 기호를 갖다 썼고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말이야. 위쪽에다가는 이 나누어지는 식 있잖아. 그지? 이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들만을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는 1, 2, 3, 4가 될 거고 여기가 상수 1차, 2차, 3차의 개수가 될 거야.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없어. x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라고 있으면 이 2x제곱은 어떻게 되면 여기를 0으로 반드시 써놔야 돼. 0x제곱이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알겠지? 빼먹고 그냥 안 써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2차식인 것처럼 바뀌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 있는 개수들을 하나씩 그냥 그대로 다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거거든. 근데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되냐면 여기에다가는 나누는 식 있잖아. 그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있죠. 아시겠어?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저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지? 그 1을 여기다가 집어넣자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이 처음에 있는 이 숫자만 좀 특이하게 그냥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이 숫자는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그대로 다 갑니다. 이 둘을 곱해서 여기다가 써요. 다시 어떻게? 이 둘을 곱해서 여기다가 썼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더해요. 자, 나누기는 위에서 아래 갈 때 어떻게 했어? 뺐었잖아. 그지? 근데 조립제법이 거꾸로 했잖아.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얘랑 얘랑 곱하잖아. 그럼 3 되잖아. 그지? 여기다 쓰는 거야. 다시 둘을 더해서 6 써. 얘랑 얘랑 더해서 곱해가지고 여기다 써.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걸 두 개 더해서 10 써.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가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결국 나머지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값들 있죠? 이 개수들이 결국 몫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몫이야, 얘들아. 그래서 몫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써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누구로 나눴다 지금? x-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검산식처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몫은 누가 된다고?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이 된다고.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누가 돼? 10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봐봐. 이 식 봤어? 이 식. 이 식은 봐봐. 등호로 연결돼 있어. 등호. 등호로 연결돼 있으니까 무슨 식이야? 등식이야. 맞죠? 등식에는 종류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 항등식이 있고 두 번째는 방정식이 있어. 자, 이 식은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어디에 소속이야? 라고 물으면 당연히 어디가 되겠어? 항등식이 되는 거야. 이 식과 이 식은 그냥 똑같은 식이죠. 그죠? 이 식을 두 개 곱해서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개가 완전 똑같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됐죠? 네.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 두시고, 자, 여기서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뭐냐면 봐봐. 만약에 보세요. 얘를 제가 이 식을 방금 뭐로 나눴지 지금? x-1로 나눴잖아. 그지? 근데 내가 만약에 뭘로 나누고 싶냐면 3x-3으로 나누고 싶다고 쳐. 알겠지? 그럼 그때의 몫과 나머지를 또 계산해 보고 싶거든. 이해되세요? 다시. 얘로 나눴을 땐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근데 이 식을 얘 말고 3x-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여전히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럼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무슨 방법을 쓴다? 조립제법이라는 저 방법을 쓰게 되는데 봐봐. 아까 그러면 이 개수들을 그대로 썼을 거야. 1, 2, 3, 4를 그대로 썼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숫자를 썼지?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했단 말이야. x에다 1 넣었단 말이야. 저기다가 맞지? 근데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도 동일하게 뭐야? 1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조립제법에 의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똑같고, 그죠? 1, 2, 3, 4 똑같고, 이거랑 0 되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여기에도 그냥 그대로 1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 나오게 되는 이 결과물도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약간의 조립제법의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봐봐. 이 조립제법이라는 방식은 이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1차식이잖아. 1차식인데 전제가 있어. 어떤 전제가 있냐면 x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식이거든, 여기가. 아시겠어? 다시 조립제법은 어떤 걸 기본 가정으로 만들어낸 식이냐면 x의 개수, 1차 항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이 무조건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1이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x의 개수가 1일 때는 올바른 목과 올바른 나머지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x의 개수가 1이 아닌 상태에서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뭔가 다른 값들이 나오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야. 봐봐. 이 식이 3배가 됐어. 3배로 나눴어. 그리고 이 두 개의 식은 똑같아야 돼. 맞지? 같은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이걸로 나누게 되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진짜 나머지가 맞아. 10인 게 똑같아. 여기랑 똑같아. 근데 이 몫은 어떤 몫이 되냐면 진짜 몫이 아니고 가짜 몫이 되거든. 이해돼? 자, 이 몫은 x-1로 나눴다는 가정으로 나온 몫인 거야. 맞지? 그러면 3x-3으로 나누게 되면 이 몫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당연하겠지. 다른 걸로 나눴으니까 몫도 달라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느냐? 이걸 보고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봐봐. 나눈 식이 3배가 됐어. 그럼 몫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배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 3, 6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x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2가 이게 실제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만약에 px라는 식이 있었어. 알겠어? 그거를 뭐라고 나올까? hx로 나눴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야.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써. 됐지? 똑같은 px가 있었는데 이런 거 봤을 거야. hx로 안 나누고 이거를 뭐라고 할까? 2hx로 나눴어. 그랬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그냥 똑같이 들어간다고. rx는 똑같이 들어가. 나머지는 똑같아. 대신에 뭐만 달라지냐면 몫만 달라지는데 몫이 나누는 식이 몇 배가 있어 지금? 2배가 된 상태니까 몫은 절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 qx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똑같다는 건 느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몇 배 된 걸로 나누면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 그대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몫만 니네가 알아서 좀 보정을 해줘야 돼. 여기에서 3배로 나눴으면 3분의 1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일단 이 방법 자체를 이제 많이 해야 되지만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이걸 이제 연조립제법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거든. 유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아마 8페이지 맨 끝에 있었던 12번 있지. 그 12번을 안 풀고 지나갔어. 그지? 이 부분이 이제 연조립제법이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12번 봤지, 얘들아? 거기 연조립제법 한번 보자. 자, 시험에 보통 보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종종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 일단. 그래서 일단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거기 있는 문제 한번 그대로 써볼게. 자, 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보자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썼을 때
A, B, C, D 값을 구하자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자, 여기서 연조립제법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연은 뭐냐면 그냥 연달아서 계속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한다 뭐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A, B, C, D를 구해보자.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보자.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방정식이 아니야.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A, B, C, D라는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거꾸로 구할 거거든. A, B, C, D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D, C, B, A 이렇게 거꾸로 구할 거야.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여기서 항 3개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밑줄을 그은 거거든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지 지금 선생님이? 그렇지. x-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는 것들만 밑줄을 걷고 여기에는 x-1이 없기 때문에 밑줄을 안 그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 이 파란색에서 x-1이 공통적으로 하나씩은 적어도 있으니까 x-1로 뽑아내보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의 x-1에 제곱이 되고 b의 x-1이고 플러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은 이미 닫았구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d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 그럼 잘 봐. 자, 이 식을 말이야. 이 식을 x-1로 나눈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는 게 좀 느껴질 거야.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면 결국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식을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D를 먼저 구하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몫이 되고 여기가 나머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조립제법이라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 봐봐. 여기다 한번 가볼까? 자, 얘를 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 그럼 일단 여기 어떻게 하라고 할까? 개수들을 그냥 일단 쭉 깔아줘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됐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있던 이 숫자는 1 그냥 내려왔던 거 기억할 거고 이 둘을 곱해서 여기다 올려요. 둘을 더하면 여기가 0이 돼. 다시 두 개를 곱해 0이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다시 두 개를 더해서 3 여기 끝쪽이 나머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요 3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 D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이게 몫이었죠. 그게 누구랑 똑같다? 지금 이 부분이랑 똑같다는 거야. 다시 이 몫은 누구랑 똑같다? x제곱 더하기 0x 마이너스 3과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만 보자고. 자,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 같은 것끼리만 다시 같이 쳐다봐. 이거 두 개 같은 거야? 이렇게 같은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에 누굴 구할 거야? C를 구할 거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밑줄을 그을게. 그럼 또 뭐야? 항 3개 중에서 저 2개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C만 인수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2개에서 x-1로 뽑아내자는 얘기거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보시잖아? 그럼 x-1로 항을 뽑아내면 여기 A의 x-1 플러스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C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또 뭐야? 이 식을 x-1로 나눈 몫이 얘가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다시 얘를 이 식을 x-1로 나눠보자고. 그래서 C를 찾자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한번 다시 이 조립제법 표시를 다시 써줘요. 얘로 나눌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또 1 쓰겠죠. 1 내려오고요. 곱해서 쓰고 더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2가 돼. 그치? 그래서 이쪽이 나머지가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 C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또 누구랑 같아? 이 부분이랑 다른 색으로 할까? 이 부분이랑 이게 몫이니까 그지? 이 부분이랑 같은 거라고 지금. A의 x-1 플러스 B는 결국 x 플러스 1과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럼 또 마찬가지거든? 이번에는 이 식을
x-1로 나눈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하자고. x-1을 한 번 더 나눈다?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곱해서 1, 여기 2, 여기가 나머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b가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a가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를 구하는 게 이게 연조립대법이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수업 자체를 좀 정리를 할게. 자, 봐봐. 어디다가 좀 내용 정리를 하면 좋겠냐면, 얘들아, 우리 책에 보면 18쪽 하단부 있지? 18쪽 하단부에다가 정리를 할까? 자, 보세요. 18쪽 하단부에 보면 빈 공란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내용 정리를 해볼게. 자, 뭐냐면,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 거야. 뭐냐면, 만약에 fx가 얘들아 다항식일 때, 알겠지? fx가 다항식이야.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차수를 갖고 있는 그런 식들을 얘기하지. 2차식, 3차식, 4차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랬을 때 f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의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fa의 의미 부여 이거를 이제 갈 거야, 일단. 알겠어?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먼저 쭉 정리를 좀 해볼게. 봐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fx를 만약에 n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해 볼게. 자, fx를 n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가장 큰 차수가 n차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개수를 쓸 때 요런 식으로 쓸게요. 요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첨자를 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썼어. 이게 상수, 이거 1창의 개수, 이건 n-2창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일단 내가 이렇게 쭉 깔아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얘들아, F0 있지, F0. F0은 뭐가 되지? F0은 X에다 0 대입한 거잖아, 그지? X에다 0 대입하면 이런 것들이 다 0으로 사라져서 누구만 남아? A0만 남게 돼. 저 A0는 뭐야? 상수항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F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그 X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뭐가 돼? 그 다항식에 상수항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 F1 한번 가볼까요? F1. 그건 말 그대로 뭐냐면 X에다 1 집어넣은 거야. X에다 1 집어넣은 거야. 그럼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결국 이 값들이 다 1로 바뀌죠, 여러분. 1로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F1은 AN 더하기 AN-1 더하기 AN-2 더하기 쭉쭉쭉 가서 A1 더하기 A0까지 이렇게 지금 다 더해진 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뭘 다 더한 거니, 얘들아? 개수를 다 더한 거야. 그치? 그래서 F1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럼 얘들아, F1에서 빼기 F0을 하면 뭐가 될까? 예상되지. 뭐야?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에서 상수항을 뺐으니까 뭐야?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은 모든 개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자, 상수항을 불포함하는 모든 개수 총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봐봐. F-1이라는 게 있거든? F-1도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신 시험에 좀 빨리빨리 적응이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보세요. 자, F-1은 뭐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거니까 만약에 얘들아 fx가 3차식인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f 마이너스 1을 했어. 됐지? 그럼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죠? 네.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지? 3차 홀수 차수는 개수의 부호가 바뀐 거지. 지금 원래 이거 개수가 1이잖아. 그지? 개수가 1인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개수의 부호가 바뀌었고 이 짝수 차수 이거랑 이거 있잖아. 그치? 이거랑 이건 상수항이랑 2차항은 그냥 그 개수가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그쵸? 근데 홀수 차수 3차랑 1차는 개수의 부호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자, 2 더하기 4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끼리만 묶어서 1 더하기 3으로 보자면 결국 2 더하기 4는 뭐야? 짝수 차수의 개수 총합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뭐가 돼? 이거는 홀수 차수의 개수 총합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f-1은 뭘 의미하냐면 자, 짝수 차수 개수 총합에서 뺀 거다. 뭐를? 홀수 차수의 개수 총합을. 요거를 이렇게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자, 그럼 얘들 봐봐. 만약에 이 두 개의 식을 너무 좀 좁네. 이쪽으로 할까? 자. 자, 보세요. 이번에는 F1과 F-1을 봐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1 플러스 F-1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어. 이것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거든? 잠깐만. 자, 다시 F1 더하기 F-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어.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더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거는 뭔데? 모든 개수를 그냥 다 더한 거고 이거는 짝수 차수 개수 총합에서 홀수 차수 개수 총합을 뺀 거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 예상이 되지. 홀수 차수의 개수는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가 다 사라져. 그지? 근데 짝수 차수는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으니까 두 번씩 더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짝수 차수 개수 총합의 2배가 된다고. 그치? 근데 그걸 다시 나누기 2 했으니까 다시 누구로 돌아와? 짝수 차수 개수 총합이 될 거란 얘기야. 짝수 차수 개수의 총합이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있잖아. 일단은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지는 마. 알겠지? 그냥 이해하고 확실하게 내면화를 해. 알겠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가자. 알겠지? 자, 이번에는 2분의 F1 마이너스 F-1을 했다고 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여기서 이걸 뺀 거야. 이건 뭐야? 상수항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에서 이걸 뺐어. 그럼 어떻게 되지? 짝수 차수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사라질 것이고 홀수 차수 개수 총합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이걸 뺐으니까 다시 뭐가 돼? 2배가 되지. 홀수 차수 개수 총합의 2배가 될 거고 다시 그걸 나누기 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홀수 차수 개수의 총합이 될 거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숫자 대입해서 이런 거 찾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요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정리 부분을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네. 수고하셨습니다.